단순히 절개 쌍꺼풀을 하게 되면 더 두꺼워지고 답답한 눈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원장님, 여러 후기들을 보면 재수술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원래 눈 재수술은 여러 번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재수술을 받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모양적으로 본인이 개선되고 싶어서 하는 경우여서 여러 번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에 맞게 한 번만 정확하게 상담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면 사실은 재수술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한 번에 재수술을 끝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은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유형별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알아보기 전에 재수술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환자분들이 꼭 알고 오셨으면 하는 핵심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눈 수술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쌍꺼풀의 라인이나 두께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안구의 위치 그리고 뼈의 모양, 튀어나온 정도도 다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눈썹하고 눈 사이가 답답하고 좁은 사람인데 높은 라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눈 위에 이마거상이 되면서 최소한 안전하게 라인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절개 쌍꺼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없던 눈에서 눈은 약간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지게 되면 당연히 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가 약간은 줄어들게 되고 그게 심하게 되면 눈은 이뻐졌고 커졌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세 보이고 강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너무 강하지 않고 약하게 잡혀 있으면 이제 쉽게 풀려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하기 전처럼 약간은 흐리멍텅한 눈 상태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수술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조금은 생각해 보시면 좋고 내가 눈썹하고 눈 사이의 거리가 좁은지 넓은지 그리고 돌출눈이 심한지 함몰눈이 심한지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오시면 상담할 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재수술로 많이 찾아오는 유형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끝라인이 처져서 올리고 싶어서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쌍꺼풀만 두꺼워져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 케이스는 정말 흔한 경우인데요. 끝라인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라인만 단순히 높이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더 두꺼워지고 답답한 눈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 자체가 라인의 두께가 아니라 라인의 방향성이나 외측이 아래로 누르는 힘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눈썹이 내려오면서 바깥쪽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라인을 아무리 높여도 끝부분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처진 부분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측두근 쪽이나 눈썹 파 거상을 통해서 눈썹의 처진 피부를 정리해주면 외측이 시원하게 풀려서 라인이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인이 너무 두꺼워진 상태라면 자연유착으로 다시 얇고 가벼운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예쁘게 자리 잡을 수 있고요. 기존 절개 흉터가 남아있거나 조직이 딱딱하게 남아있다면 그쪽 부분의 절개 쌍꺼풀로 라인을 확실하게 다시 교정해주면 라인이 더 잘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순하게 앞에가 더 보이고 싶다고 라인의 높이를 높이고 앞트임을 한 경우에 이제 이거를 낮추려면 라인을 한없이 낮출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몽고주름이 살짝 덮이면 쉽게 앞에 라인이 숨어듭니다. 그래서 앞에가 노후가 많이 보이는 경우는 앞트임 복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계속 바깥쪽이 처져 보이는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쌍꺼풀 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눈 주변 전체 구조가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일단 처짐이 어디에서 오는지 나눠서 봐야 합니다. 앞쪽이 처졌는지 눈꺼풀의 바깥쪽이 처졌는지 아니면 눈썹 자체가 그냥 우리 뼈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수술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앞쪽이 단순하게 처진 경우에는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라인의 앞쪽을 살짝 높여서 자연유착으로 잡아주기만 해도 라인이 시원하게 트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로 부족하게 되면 위트임을 통해서 인아웃, 세미아웃처럼 라인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결했다고 하면 바깥쪽은 눈썹 거상이나 측두 거상을 통해서 눈썹 뼈를 누르는 느낌을 안정적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라인의 길이도 길어지고 그 느낌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썹이나 이마가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온 경우라면
이마 거상을 통해서 눈썹의 처짐을 교정해주게 되면 자꾸 눈에서 절개를 하고 복잡한 걸 하는 것보다 이마 거상을 하면서 라인만 잘 잡아주는 것도 훨씬 더 좋고 간단한 수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이 계속 풀려서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쌍꺼풀이 풀리면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연유착이나 매몰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절개를 해야 풀리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쌍꺼풀 라인의 교정이 약해서 풀린 경우도 있고, 과도하게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좁은데 피부가 두꺼운데 억지로 라인을 높게 잡아서 저항이 심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려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전에 했던 수술 방법과는 조금 다른 자연유착을 통해서 고정력을 조금 더 높여줄 수도 있고, 라인을 너무 높게 잡았던 분이라고 하면 고정점을 살짝 낮춰서 저항을 낮춰주면서 자연유착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꺼풀을 고정하는 방법이 절개, 비절개가 있다고 하면, 비절개 쌍꺼풀은 쉽게 말해서 피부의 뒷면과 눈꺼풀, 눈 뜨는 근육층에 유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착을 한 군데에서만 고정하지 않고 약간의 눈매 교정을 걸어주면서 이중 고정을 하게 되면 더욱더 단단한 비절개 자연유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풀렸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상담하면서 찾아보고 꼭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받아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눈 재수술은 단순히 라인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는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표 유형처럼 문제점이 뭔가에 따라서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본인의 눈 구조에 맞는 조합으로 접근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